안타깝게도 이미 인간의 손을 한참 벗어난 보이저호를 고치러 떠날 수도 없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240억 km 거리에 떨어져 있다. 빛의 속도로 가도 22시간이 넘게 걸린다. 2024 7 1 노후 우주선이 150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1981년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던 무선 송신기를 가동합니다. 애슐리 스트리클런드, CNN 47년 된 보이저 1호 우주선은 역사적인 임무에 대한 통신이 며칠 동안 두절되었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나사와 다시 통신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임무는 수십억 마일 떨어진 항성 간 공간에 있습니다. 1977년 9월에 발사된 우주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연구팀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천천히 구성 요소를 끄고 있으며 그 덕분에 보이저 1호는 150억 마일,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독특한 과학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선으로 태양권 너머에서 작동합니다. 태양권은 명왕성 궤도 너머까지 뻗어 있는 태양의 자기장과 입자로 이루어진 거품입니다. 탐사선의 기구는 이곳에서 성간 공간을 직접 샘플링합니다. 이 예술가의 컨셉트에서는 나사의 보이저 1호 우주선이 2012년에 진입한 성간 공간, 즉 항성 사이의 공간을 여행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엔지니어들은 보이저 1호의 명령을 보내 수십 년 동안 방사선 손상을 입은 히터와 따뜻한 구성 요소를 켜라고 합니다. 보이저 임무 보증 관리자인 브루스 와고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열이 방사선 손상을 역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선 구성 요소의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미션 컨트롤에서 보이저로 전달되며 이 기관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됩니다. 지구의 무선 안테나 시스템은 기관이 보이저 1호와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2호, 그리고 태양계를 탐사하는 다른 우주선과 통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이저 1호는 그런 다음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다시 보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메시지가 편도로 이동하는데 약 23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10월 16일에 히터에 명령이 보내졌을 때 무언가가 우주선의 자율적 고장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우주선이 필요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면 고장 보호 시스템은 전력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자동으로 끕니다. 엔지니어들은 결함 보호 시스템이 송신기에서 데이터가 다시 전송되는 속도를 낮춰 보이저 1호가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모니터에 공유하는 신호의 특성을 변경했다고 의심합니다. 보이저 1호 팀은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수신하는 신호를 걸러내어 10월 18일 애프로브의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 보이저 1호와의 통신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저 1호 팀은 우주선이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 희미한 S대역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그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팀은 결함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킨 원인을 추론할 때까지 보이저 1호의 X밴드 송신기를 다시 켜라는 명령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이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X밴드를 켜는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팀이 X대역 송신기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면 이 장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웨거너는 말했다. 그 사이 엔지니어들은 10월 22일에 보이저 1호의 S밴드 송신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냈고 10월 24일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에 팀이 너무 오래 의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S밴드 신호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라고 웨거너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팀은 원격 측정, 우주선의 상태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없었고 과학 데이터는 더더욱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명령을 보내고 우주선이 여전히 지구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송신기 스위치는 나사가 올해 장기 임무에서 통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추진기를 가동하여 보이저 1호의 안테나가 지구를 향하도록 유지하고 수개월 동안 탐사선에서 지구로 과학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던 컴퓨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소식 끊겼던 47살 보이저 1호, 나사 43년간 사용 안턴 송신기로 교신 성공.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밖을 비행 중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의 교신 재개에 성공했다. CNN은 1일, 현지 시간, 나사가 최근 스스로 전원을 끄고 동면 상태에 들어간 보이저 1호와의 연락 방법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나사 과학자들은 S밴드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을 시도했고 신호를 찾는 데 성공했다. 보이저 1호가 전력을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X밴드 송신기의 기능을 중단시킨 뒤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적은 S밴드 송신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나사는 S밴드 송신기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하면서 X밴드 송신기를 재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보이저 1호는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2호와 함께 1977년에 보름 간격으로 발사됐다. 보이저 1호는 가장 오랜 기간 작동하면서
동시에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우주 탐사선이다. 우주 탐사 만 45년 넘어서는 보이저 1, 2호 현재 상태는 보이저호, 쌍둥이 중 1977년 8월 20일에 먼저 발사된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에 이어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근접 탐사한 뒤 현재 지구에서 약 19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속 5만 5천 킬로미터로 비행하고 있다. 보이저 1호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이저 2호가 출발하고 보름여 뒤인 9월 5일 발사됐지만 더 빠른 궤도를 채택해 목성과 토성을 탐사한 뒤 현재 약 234억 8천만 킬로미터 밖에서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로 성간우주를 헤쳐가고 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2호는 2018년 12월 18일에 각각 태양권을 벗어나 성간우주로 들어섰다. 자료 저장 장치로 카세트 테이프보다 더 구형인 8트랙 테이프 플레이어를 갖추고 있고 메모리 용량은 64KB로 휴대전화의 3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보이저호를 운영하는 제트추진연구소 제이플-A 프로젝트 과학자 린다 스필커는 보이저 1, 2호 모두 성간우주를 비행하며 미지의 영역에서 관측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태양이 태양권 밖의 입자 및 자기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직접 관측할 첫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이저 1, 2호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 발열 발전기 RTG라는 플루토늄 238 전지에서 동력을 얻는데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열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